오늘 성과 공유가 있기까지 노원 주민복지협의회와 그 다음에 노원 교육복지재단의 지원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걸 위해서 좀 많이 사회복지사님께서 애쓰셨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시설에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부 개회식에는 내빈 소개, 그리고 인사 말씀, 그리고 축사, 그리고 현장 업무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주제 강의와 더불어서 사업 경과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2부 순서에서는 총 저희가 이제 9개 복지관 올해 참여했습니다만 오늘은 한 복지관과 마들 그다음 북부 장애인 주간 모셔서 4개 시설에서 또 여러 개의 그 앱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성과 공유에 항상 저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한국 구글 앱시트 파트너 GMW 글로벌의 이영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도와주시는 GMW 글로벌의 이중용 부사장님 참석해 주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복지관 우리 관장님이신 정명진 관장님께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노원일복지관 관장 정명진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성과 공유에 참여해 주신 내빈과 그다음에 각 기관의 실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본 사업은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에서 100%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을 해주신 우리 재단에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기관의 실무자분들 각 기관에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께 교육을 받아주시고 자문을 받고 오늘 이렇게 또 발표에 임할 성공적인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GMW 글로벌의 우리 이영기 대표님과 그다음에 이중용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복잡한 행정 업무들이 정말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된 앱들이 몇몇 복지관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복지관, 그다음에 전국의 사회복지관까지 확대될 수 있는 스마트한 복지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축사 말씀 해주시겠는데요. 한국 구글 앱시트 파트너 주식회사 GMW 글로벌 이영기 대표님의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사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2018년도 말부터 사실 이 앱시트라는 걸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얘를 어떻게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업종별로 산업별로 어떻게 보급을 해서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4, 5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디지털 전환의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순간 이렇게 그동안에 노력한 효과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감회에 좀 젖었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조직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그 다음에 리더십이 필요한 환경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한 40년 동안 서버 중심의 코드 생성 개발자 중심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죠.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하나의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각 조직, 공공이든 기업이든 여러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은 그냥 편하게 거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었었죠. 그러나 글로벌 환경 변화라는 게 무섭게 변화되고 공공 부분이든 기업이든 간에 빠르게 초격차 시대를 하면서 애자일하게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됩니다. 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클라우드, 정부에서도 클라우드로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하고 이제 사스 파스 이거는 이제 민간의 기업의 솔루션을 사서 쓰게 하는 정책으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고 이제 시작의 단계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러 업종별로 분야에 가장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촘촘한 복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무실에서 보고서 쓰는 종이 업무, 단순 반복 업무 이런 것부터 노가대성 업무는 좀 지양을 하고 스마트하게 노코딩으로 비전문가가 이렇게 비개발자가 만들어서 그 조직에 적용을 시켜서 어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자 중심의 DX가 아닌 이렇게 현장 중심의 DX 사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고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노력해 주신 우리 이중용 부사장 그리고 복지관장님 그리고 우리 이영식 부장님 그리고 여럿이 다른 조직에서도 같이 합심해서 기관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향후 방향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문서가 수기로 작성되어 편철되었으나 재가공을 계속 했겠죠. 전산을 통해서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일부 문서의 경우 편철하지 않아도 용지 절감이 가능하였다. 이게 가장 프로토타입의 혁신의 현장의 시작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시작이 반입니다. 그게 토대가 만들어지면 바로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세 번 작성했던 문서를 한 번에 작성했다. 이걸 보면서 업무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게 바로 디지털 혁신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이 앱시트를 조직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좀 이룬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아마 비슷한 어떤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그 조직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끊임없이 이룩해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정말 반갑고요. 좋은 조직마다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주제 강의 시간인데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중용이라고 합니다.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 복지관 쪽에 이런 구글 시트나 구글 워크 그 앱시트를 교육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상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힘든 게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본업을 하면서 이런 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복지관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도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오늘 또 와서 지금 중간중간에 그 앱을 만든 건 봤는데 정말 그 어떤 분들은 정말 상당 수준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주제는 현장 업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는 뭐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곳에는 DX라고도 하고 또 DT라고 부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사실 이거를 현장 중심으로 어떻게 좀 이슈가 있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DX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사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 돼야 되는데요.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과거든 지금이든 아니면은 미래든 모두가 원하는 업무 환경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손이 가고 그 다음에 덜 편하게,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하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AI를 어떻게 하면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거 한데 실제적으로 약간 IT 쪽은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현업을 뛰어하는 현장 중심의 업무에서는 그 AI가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 AI가 내가 몸으로 뛰어난 업무를 대신 해주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보면은 모두가 원하는 업무 환경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들 이런 환경입니다. 뭐 관리자분도 있고 현업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시간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윈도우를 쓰든 태블릿을 쓰든 아니면은 뭐 iOS를 쓰든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뭐 언제 어디서나 어떤 OS든 어떤 기기에서든 내가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거나 입력할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뭐 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자체가 이런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목적인데 뭐 디지털이라는 뜻은 단순하게 뭐 아날로그 정보를 그러니까 수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좀 깊게 들어가면은 정말 우리는 데이터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가 잘 발달돼 있어서 뭐 공공정보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업무를 하는데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필요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거기서 뽑아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요. 또 과거와 달리 그 전환이라는 뜻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USB로 이 데이터가 지금 꼽혀 있는데 누군가의 개인의 PC나 뭐 이런 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적기적소에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되고 공유가 되는 게 가장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실시간으로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전환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틀이 요즘은 또 이제 그냥 데이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앞에 또 빅데이터라는 요 얘기를 또 바꿔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과거에 뭐 누구의 PC 아니면 누구의 서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클라우드라는 환경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뭐 AI라든지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런 AI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PC 데이터나 로컬 데이터 가지고는 AI를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특징이 이런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보안 때문에 클라우드를 못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의 개념에 갇혀 사시는 거고요. 지금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전체 시스템의 75%,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체 시스템 75%가 다 클라우드로 돕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뭐 심지어 금융권까지 다 요즘은 다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그 보안을 가지고 이슈를 거는 거는 이제 과거에 그 SI 업체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슈를 거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적인 이슈는 여러분들이 뭐 MS나 구글의 보안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사실 그쪽을 믿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가 아니죠. 이제 현실은 참 다른 건데 여러분들 다 겪는 게 그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씁니다. 뭐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구축한 시스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부서와 부서만의 업무가 있는데 이게 자유롭게 이게 데이터가 오고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상관없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엑셀을 쓰죠. 엑셀을 가장 많이 씁니다. 어디나. 그리고 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쓰고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또 이런 약간의 그 정부 쪽 공무원 성격이 강하면은 가장 이 디지털 전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한글 포맷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이걸 하기 위해서 단순히 뭐 도구나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다른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로 서로 간에 호환을 해주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디지털 전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클라우드는 그냥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내가 오피스 업무나 현업 업무를 하는데 클라우드가 어떤 특징을 가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내 업무에 도입할 수 있는지라는 개념일 텐데요.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이라는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하는 공간을 보시면 되는데,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제 히스토리, 어떤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파일 관리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더 필요한 게 보안이라든지, 그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이 플랫폼 서비스 범위예요. 그러니까 오피스단부터 좀 정말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는가, 그 다음에 연결성이 좋은가. 연결성이라는 게 다른 시스템 간의 연결을 얼마나 잘 해주자는 건데,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따지고 본다면은 국내에는 네이버부터 KT까지 정말 많은 클라우드 업체가 있고, iOS도 다 있죠.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런 뭐 전체적인 인프라부터 오피스 환경단까지 모든 라인업을 제공한 데는 실제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어요. MS하고 구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글을 쓰지만 한글을 제공하지 또 다른 걸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iOS 쓰시는 분들은 맥은 맥을 쓰시는데 맥이 또 이런 OS를 또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클라우드 인프라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모든 거를 다 풀 라인업을 제공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MS하고 구글 플랫폼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MS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키워드만 더 생각한다면은 연결성이에요. 보편성과 범용성. 다른 시스템에 더 연결하기 편하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오픈 소스 개념이라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게 MS보다는 구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업무에서 다루게 되는 데이터는 사실 크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들 어떻게 다루고, 요즘 얘기하는 뭐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재가공하고 그래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과거에 되게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올해 사용하신 이제 구글 시트의 일부 기능이나 아니면 앱시트의 기능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인공지능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 또 힘들었던 게 점점 더 이제 자동화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게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내가 현업에서 간단한 것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지금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번역이라든지 함수 같은 것도 뭐 챗GPT나 바드에 물어보면은 잘 가르쳐 주거든요. 뭐 통계 같은 거, 탐색 같은 것도 다 그냥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문자 인식이나 뭐 이런 예측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교육 때는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올해 바뀌었어요. 후반부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교육했던 거는 이제 주로 구글 플랫폼을 타겟으로 교육을 해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구글 시트와 앱시트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오늘 이후에 발표하신 분들이 다 이 세 가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 작업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굳이 국내에서는 구글 플랫폼이 사실 뭐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 비영리 단체 쪽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요. 이런 부분은 MS보다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작업하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비영리 단체 쪽으로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라든지 유튜브 자체도 비영리 단체 프로그램 운영하거든요. 이런 네 가지를 다 비영리 단체 프로그램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직 한국에서는 제공을 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많은 복지관들이 쓰기 시작하면은 뭔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기존에는 뭔가 쓰려면은 이제 제약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 앱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라이센스 문제가 사실 걸렸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 들으면서 이 라이센스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비영리 단체에는 다 무료로 제공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제공을 하진 않고요. 거의 대기업에서 쓰는 풀 기능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캘린더, 화상 이런 거 당연히 다 하고요. 보안 관리 다 제공하고, 공간도 100TB까지 그냥 줍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000명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계정이.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2,000명을 한 복지관에서 채우실 리는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앱을 만들었는데 이 라이센스가 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2,000명이 다 정식 라이센스로 앱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사실상 올해 초까지 이게 걸렸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거 풀리면서 저도 되게 이제 비영리 단체 분들한테는 돈 안 들고 서비스 제공되는 플랫폼 기능이 너무 좋으니까 도입하셔라, 돈 드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앱시트와 구글시트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엄청나게 우리가 무슨 게임이나 복잡한 뭐 금융권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코앞에 있는 내 업무부터 좀 가볍게 좀 하나씩 자동화해 나가자는 뜻이고,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어려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구글 시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엑셀과 비슷한 그런 플랫폼이고요. 이 엑셀을 기반으로 이제 앱을 만드는 컨버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엑셀도 이제 써보신 분 알겠지만은 쉽게 쓰려면 쉽게 쓰고 복잡하게 쓰시는 분들은 되게 복잡하게 쓰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면은 좀 더 복잡한 앱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냥 가볍게 만들려면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X라는 게 어떤 DX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DX는 너무 큰 틀이고요. 우리는 당장 현업에서 일하기 바쁘잖아요. 지금도 이제 바쁘신 와중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예쁜 비싸고 고급스러운 이런 파티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 코앞에 불이 났으니까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경기는 방화복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친다면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고 뭐 엑셀 같은 게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런 걸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런 겁니다. 이 끝단 여기는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일하는 파트예요. 여기는 정부에서 딱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바뀌어요. 업무 환경이 하루마다 계속 바뀌는 게 현장의 업무 환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력이 부족하면은 인력을 투입하면 되고 다른 것들을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놈의 시스템이나 전사는 그렇게 쉽게 못 바꿔요. 왜냐하면 뭐 개발자한테 언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미 또 시장은 또 바뀌어 있는데, 현장은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도 현장의 변화에 맞게 빨리 대응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좀 바로바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구글이나 MS 이런 그 글로벌 IT들이 추구하는 이런 현장 개념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속도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에서 제공해 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하는 곳은 각각에 흩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대신 이런 지선, 지방 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접점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의 그런 구글 플랫폼을 사용하기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나 구글 플랫폼으로 하기 좋은 게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를 취합해서 모니터링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작년과 달리 올해도 이 노원일에서 지금 이 작업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움직이는 그림에 가지고 데이터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미지로 캡처돼 가지고 올라가진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사무실에서는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집계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앱을 현재는 노원 1 복지관만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복지관에서 우리도 똑같이 쓸 수 있어가지고 카피해서 쓰시게 되면요, 어떻게 하시면은 만약에 노원구에 있는 9개 복지관이 다 똑같이 앱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9개 복지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여기에 다 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원 1만 하고 계시겠죠. 작업하셨으니까. 그리고 현장용 업무용 앱, 이건 캡처하는 거는 같은 앱이더라도 조금 약간 난이도가 높은 앱이긴 한데, 간단한 앱부터 이런 특히나 문서 작성하는 앱 같은 경우는 가장 수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은 뭐 저보다는 직접 만드셔가지고 작업하셨던 사회복지사분들이 발표를 하실 테니까 그걸 잘 좀 보시고 좀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왜 이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다음에 스마트워크와 앱시트 활용 사례, 그리고 성과, 그다음에 재원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이 똑같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아까 반복된 행정 업무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쉽게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런 것들 언제 어디든지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 맞는, 우리 각 시설에 맞는 그런 앱들을 좀 만들어서 그 담당자가 맡고 있는 그 업무들을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또 ESG 경영을 좀 많이 좀 하다 보니 뭐 종이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서류 보관하는 어려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그 9개 노원구인 9개 복지관 위주로 저희가 기관당 3명씩 27명이 저희가 교육을 받고 해서 총 13개 앱을 만들었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 교육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노원 주민복지협의회로부터 같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올해는 노원구 7개 기관과 강북구 2개 기관 이렇게 총 9개 기관에서 참여를 했고요. 시설 하나,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하나 시설이 해서 총 기초에 17명, 심화에 10명 해가지고 27명이 참여했습니다. 운영 과정은 작년하고 좀 거의 비슷하고요. 설명회와 더불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본 과정 총 5일인데 아마 3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총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관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고민하고 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실무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코칭 우리 이종영 부사님께서 각 시설에 맞게끔 찾아가서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앱들에 대해서 자문형 형태로 맞춤형 코칭을 진행했고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이렇게 각각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각 기관에서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별로 좀 만들었고 결과는 이따 발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과 보고와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적용명 활용 사례를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시트를 활용해서는 어떻게 업무 자동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원 업무입니다. 후원 업무는 저희가 이제 적용 전에는 저희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진후 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후원 업무 이제 금품 다 입력을 하게 되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추출을 하고 엑셀과 한글 파일로 작성해야 되는 첨부 서류, 이게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걸 받거나 할 때 보면 비치해야 될 서류가 12개 정도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했는데요. 아까 후원 데이터 입력된 것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한 번에 구글 시트에 붙여넣기만 하게 되면 이 12개의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어서 담당자는 업무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후원 인수증 아마 저희 복지관이나 시설들이 보면 후원 인수증 아마 발급을 해줘야 되고 또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근거를 남겨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한글 파일에 이게 물품 사진 붙여놓고 데이터도 입력하고 해서 인수증을 출력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했었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앱을 통해서는 물품 입고 출고 이렇게 앱을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인수증에도 바로 또 앱을 통해서 물품 사진을 바로 찍고 그렇게 되면 이 또 인수증이 바로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업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로식당입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 그러면 수기로 이렇게 시커멓게 출석부 작성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과거에 했던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그전에는 이걸로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이제 출석을 QR로 이렇게 이용해서 각 대상자별로 QR을 이렇게 생성해서 출석 체크하게 되면 이게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출석 부분들이 잘 체크가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일지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일지 출석 부분들이 이렇게 지저분했었는데 이렇게 자동화 입력되면 일, 월별로 이렇게 그리고 연별로 실적이 자동으로 카운팅이 돼서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운영 일지까지도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저희가 프로그램이 저희가 26개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프로그램마다 이게 프로그램 이제 일지들, 그다음 출석부들 이렇게 담당자들이 늘 만들어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늘 취합 정리하다 보면 매년 신학기라든지 매월마다 이런 업무들을 페이퍼워킹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이거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저희가 뒤에도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시험이나 볼 수 있게 좀 만들어놨는데요. 출석부라든지 교육일지 이런 것들을 강사가 직접적으로 입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교육일지도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이제 프로그램 운영 일지도 저희가 이제 담당자가 출석 체크 이런 것들 이제 한글 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봉사자도 저희가 앱을 통해서 입력하기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일지에도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구글 시트랑 해서 각종 뭐 후원 서류, 프로그램 일지, 차량 일지 등 문서 자동 생성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문서 자동화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담당자 업무들이 획기적으로 좀 많이 개선됐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앱들을 저희가 이제 2년째 접어들면서 이제 각 기관에서도 이제 또 알게 되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기관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 기관에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벤치마킹 한 사례가 있어서 교육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된 앱들이 좀 저희가 이제 공유하면서 특히 올해 큰 사례라고 하신다면 저희 이웃복지관이 좀 어떻게 보면 관장님의 의지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교육을 전체적으로 좀 받고 아마 거기에서도 앱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를 좀 적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실무자들이 자기 업무에 맞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만들어서 쓸 수 있어서 업무를 좀 편리하게 그 다음에 만족도가 높았던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가 좀 몇 가지 좀 비영리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을까 좀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기관의 정책이나 기관장님들의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중앙관리자 누가 하더라도 보면 관심만 있을 뿐 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정책적으로 이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거를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TF 조직 중앙관리자나 좀 실무자들이 또 그 실무자 같은 경우는 대리들이 좀 실무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그 조직들을 같이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TF 조직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실무자들 처음부터는 어려운 걸 만들어갈 수 없고 실무자들이 좀 가게 맞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써보면서 이게 너무 편하구나 좋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된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하면서 더 나은 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이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가장 좀 이게 일들이 고유 업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업무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도 업무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부담감 해소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앱시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 저희가 이게 앱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 바로 적용할 수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일부분 어느 정도 좀 교육이나 그다음에 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좀 쓸 수가 있어서 또 최근에는 또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부분에도 관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향후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 중심 효율화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이용자 관리할 수 있는 올해는 이제 그 사례 관리 앱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우리 선생님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또 지역사회 좀 돌봄이라든지 밀착형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 연관된 앱들을 좀 더 만들어가서 좀 편리성을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좀 그런 활용 가능한 앱들을 좀 더 공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이제 2년차 저희가 지금 하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몇 가지 활용 사례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다음으로 이제 진짜 각 시설에서 어떻게 이 앱을 그다음에 업무에 적용해서 만들어서 활용하는지를 좀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문미리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콘텐츠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필요성 및 업무 효율성 변화, 그리고 앱시트 시연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필요성 및 업무 효율성 변화입니다. 앱시트와 구글 시트를 저희는 입문자와 숙련자 이렇게 2가지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았었는데요. 저는 입문자 입장이었는데 저에게 앱시트는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하고 뭔가 조금 복잡해 보였는데 이제 점차 예시들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에서 숙련자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실제 작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어플을 이제 제작을 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체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변화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보니까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많은 직원이 하나의 문서를 공유해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싶어도 동시 접속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작성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었는데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제 외부에 기관들을 방문을 나갈 때 어디를 방문을 해야 되는지 그 각 리스트를 인쇄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그거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방문할 곳을 굳이 인쇄하지 않아도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 만남 일치하고 인지도 조사를 하나의 어플에 포함을 시키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외부에 나가서 실시간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3줄 이상의 긴 글 작성을 해야 할 때는 간단한 단어들만 이렇게 조합을 작성을 해놓고 다시 복지관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조금 아직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희 복지관에서 앱시트를 활용하는 시연을 진행을 해보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관에
홍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후원을 해주시는 그러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게들을 일촌 가게, 일촌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촌 주민 명단에 들어가 보면은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이제 가게들이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게를 방문했을 때 언제 만났는지 담당자, 목적, 관심도와 주요 내용 이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엑셀 화면으로 이렇게 명단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지도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복지관이 40년이라는 되게 오랜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복지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러한 점들을 올해 3월 정도부터 이제 월에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복지관을 알고 있는지, 어떠한 경로를 알고 있는지 이러한 문항들을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엑셀 구글 시트로 넘어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통사항으로는 저희가 기능조직팀과 동조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아름다운 팀과 행복팀 이렇게 두 가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앱시트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팀에 대한 앱시트이고 현재 행복팀은 따로 행복팀만의 앱시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통합을 해서 함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사례관리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도 계절나기 수요조사를 앱시트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볼 계획이고 또한 올해 숙련자 과정에서 이제 대상자 관리를 위한 앱 개발을 진행을 했다고 하셔서 이거를 내년 다음에도 이제 활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개선점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인지도 조사 같은 경우는 예 아니요 이런 오지선다 보통 오지선다로 진행이 되어서 체크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외부에서 3줄 이상의 긴 글을 작성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길에서 멈춰서 작성을 하거나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좀 보완하고자 거점기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실무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모바일 사용이 조금 미숙한 실무자들은 이 점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조금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무자의 적응 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원일복지관 발표를 맡은 최준호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 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사례관리 앱,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프로그램 관리 앱, 그리고 이제 QR코드로 이제 하고 있는 차량 관리 구글 시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례관리 웹인데요. 이 사례관리 웹을 좀 계획하고 고민했던 이유는 일단은 먼저 저희가 어떤 사례관리 대상자를 저희가 조회하거나 볼 때 그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한 화면에서 이제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상담일지 같은 경우는 뭐 진후해졌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접수나 이런 것들은 또 한글 파일로 적다 보니까는 이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은 이게 다 분절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로 그 자료들을 취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좀 그런 좀 조회하고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그것들을 이제 웹시트를 통해서 한 화면에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실천 현장에 가서도 어떤 대상자를 만났을 때 뭐
물론 이제 사례관리 뭐 상담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관에 와서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수정을 해야 되지만 좀 간단한 기록 같은 것도 이제 실천 현장에서 웹시트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조회 및 수정이 좀 어려웠다는 그런 지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례회 때 항상 어떤 보고서 양식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들어가서 회의 자료를 나눠드리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태블릿 PC나 이제 휴대폰만으로도 사례 회의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해서 요 좀 세 가지 필요성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업무 효율성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례 관리를 이제 단계별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밀착형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실천 현장에서 입력이나 수정,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 때 이제 휴대폰 및 태블릿 PC로도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아까 그 부사장님이 웹시트가 다 기능이 풀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코어 기능 중에 하나가 휴대폰으로 알람이 오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례 관리팀 이제 전원이랑 뭐 간부장님한테 이제 어떤 특정 사례 관리 담당자가 이분이 좀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버튼을 누르면 그 메시지가 알람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대상자의 뭐 상태나 좀 그런 응급 상황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캡처한 화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이제 사회관리 대상자에 관련된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뭐 일반 사례, 집중 사례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나눠져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대상자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뭐 접수 대장부터 의뢰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그 해당 이제 그 기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크롤바 내리면은 이제 그동안 입력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한 화면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접수 대장을 보고 싶으면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떻게 접수 대장에 기록되었는지를 이제 쭉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이 화면인데요. 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다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일단 샘플로 보여드려야 돼서. 해서 뭐 사례관리 대상자가 이제 뭐 단순 사례는 3명이고 일반 사례는 4명이고 뭐 집중 사례는 3명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김성명 님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그래 아까 그 위기 여부 관련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문자로 메시지로 알람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람을 보낼 수 있는 거고 해서 이제 이제 이 김성병님을 들어가면은 아까 이게 보여드렸던 이 아이콘들이 보이잖아요. 해갖고 만약에 내가 처음에 뭐 접수다 그러면은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접수 화면으로 넘어가요. 해갖고 의뢰인은 누구였고 연락처, 접수 내역, 접수인 해서 인테이크 워커는 누군지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수 대장의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수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자유롭게 또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확인할 때 이 한 화면에서 모든 것들이 조회가 되고 이 화면에서 뭐 수정이나 뭐 추가나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웹시트 하나로 어찌됐든 저희가 뭐 사례 회의를 할 때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뭐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도 뭐 태블릿 PC나 자기 휴대폰을 통해서도 다 입력이나 이제 조회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좀 요런 점들을 좀 저희가 좀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개인 프로그램 관리 앱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대학생 봉사자들이 이제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이제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봉사자들 스마트폰 관련된 교육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나면은 이제 굳이 복지관에 안 오고 직접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봉사자들한테 이제 바로 어르신 댁에 가서 이제 스마트폰 교육을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웹시트로 이제 기록을 하게끔 했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복지관에 와서 그들이 이제 그 활동 일지를 적고 이제 다시 이제 이제 어르신 댁에 갔다가 이제 또 복지관에 와서 또 이제 기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어쨌든 좀 편리하게 하고자 해서 이제 웹시트로 이제 참여자 어르신들 이제 출석 관리나 이제 봉사자 관리가 이제 가능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웹시트로 이제 자원봉사 활동 일지를 이제 봉사자들이 작성하고 이제 자동 생성되면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담당자가 확인하고 뭐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봉사자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르신이랑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날에 대한 이제 그 프로그램 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이 이거고 해서 이제 왼쪽 화면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해서 이제 가운데 이제 활동 일지를 누르면 여기 가운데 화면처럼 이제 날짜 적고 활동 일시 뭐 전후 뭐 이름 뭐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쭉 적으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DF로 이 활동 일지가 생성이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차량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뭐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웹시트로도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QR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어떤 직원이 이제 탑승하더라도 이제 웹을 어쨌든 실행시키고 그것들을 이제 입력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QR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좀 이따가 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그 복지관 앞에 이제 그 차량 안에 이제 QR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를 찍으면은 이제 차량 일지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획하게 된 이유도 이제 매번 수기로 이제 작성해야 되는 이제 차량 일지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8동까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꽤 넓어요. 그래갖고 이제 차량을 이제 위치 같은 게 좀 확인하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가능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는 이제 수기로 작성된 차량 일지를 매번 이제 엑셀로 다시 옮겨서 키로수 계산해서 이런 좀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QR코드 차량 관리를 이제 도입하면서 이제 QR코드로 이제 탑승자는 이제 QR코드로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다음에 구글 선문지로 그 정보를 작성하면은 이제 그 정보들이 이제 구글 시트로 넘어가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차량 열쇠에 그 위치 QR코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탑승하러 갈 때 그 QR코드를 찍으면 그 몇 동에 차량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차량 위치를 확인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는 이제 매월 따로 차량 일지를 작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 일지를 이제 자동으로 작성하게끔 함수를 걸어놔갖고 담당자는 그냥 매월 월만 선택해서 이제 출력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수기로 했던 거를 이제 엑셀로 옮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차량에 QR 코드가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찍으면은 이제 구글 설문지로 넘어가고 여기에 이제 해당 정보들 입력하면 이렇게 저희가 구글 시트로 차량 운행일지 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월만 선택해서 이제 출력만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과의 비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이제 부장님이 다 말씀하셔갖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사례관리 앱이 완전히 지금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좀 실질적으로 써보면서 좀 테스트하고 좀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 웹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그대로 어떤 저희가 뭐 중장년 1인 가구나 이제 독거 어르신 같은 그 특정 대상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웹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례 관리 앱이 어느 좀 완성되면 그거를 좀 복사해서 그거를 좀 다시 수정해 갖고 좀 이렇게 특정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웹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특화서 담당자 박경신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노인대학의 출석부, 프로그램별 출석부와 교육일지, 그리고 강사 출결부 관련해서 스마트 워크를 적용하고자 개발을 했고요. 올해 초부터 저희가 스마트 워크를 적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진행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저희가 노인대학 프로그램 개별 웹이 2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좀 통합 관리의 웹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노인대학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통합 웹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통합 웹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통합 관리 웹이 왜 필요하냐? 매월 출석부나 교육일지, 그리고 강사 출석부를 매달 생성하고 매월 말 취합을 하는 반복 업무가 많았고요. 그리고 지류 종이 회원 가입서가 필요하고, 또 회원분들께서는 신규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 증명사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대학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관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20개가 넘다 보니까 웹도 20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도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관리하는 종이 서류가 기존에는 양이 많고 또 보관하는데 공간이라든가 보관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좀 개선하고자 했었던 거고요. 또한 실시간 노인대학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 앱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웹 제작을 통해서 저희가 바랬던 거는 프로그램 강사의 간편한 출석 체크나 활동 일지, 이거를 관리할 수 있게끔 간편성을 좀 높이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종이 페이퍼가 아닌 실시간 앱으로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고, 또한 증명사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좀 높이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매월 출석부나 강사 출결부를 별도 취합하지 않아서 저희 반복적인, 제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반복적인 업무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 앱을 통해서 또한 올해 진행을 하면서 수강회원, 프로그램별 수강회원 확인이라든가 중도 포기자 회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좀 연결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인대학 프로그램과 강사를 관리하는 데 용이하고 또 반복적인 업무도 줄어듦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웹에 스크린샷을 찍어 놨는데요. 간단하게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첫 항목이 노인대학인데,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별 바로 가기를 해놓은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데스크탑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20개가 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바로 가기 형식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라인 댄스 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웹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기도 편하고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신규 회원 가입서인데, 여기에 신규 회원 가입 폼이 있어서 여기에 각 항목을 입력하고 또 사진을 찍어서 사진도 저장하고 사인도 받고 동의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저희 구글 시트로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거를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구현은 했지만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아까 세 번째 강사 출결부 부분인데요. 강사 출결부 부분은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 설문지를 활용해서 설문지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거를 QR로 변환을 해서 저희가 사무실에 QR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강사님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출근부를 저장을 합니다. 이런 설문지를
답변을 해서 저장을 하면 저희 구글 시트로 저장이 되고 구글 시트는 저희 통합 웹에서 강사의 출결 상태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는 포기 회원입니다. 제가 처음 이 웹을 관리할 때 한 번에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재 프로그램의 현황, 프로그램 회원의 수강 회원의 현황과 그리고 대기자 그리고 포기 회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글 시트로 다시 한번 제작을 했고 그것을 통합 웹에도 넣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수강 회원 목록과 그리고 대기 회원 목록은 외부로 구현하면 좋겠지만 이게 구글 시트 안에 탭이 20개가 10몇 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제 능력으로는 좀 구현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구글 시트를 바로 갈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좀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번엔 웹을 바로 좀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저희 통합 웹이고요. 첫 번째 항목은 각 프로그램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교양교육, 그리고 동아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구현을 해 놓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각 프로그램마다 외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강사분이 출석 체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구글 시트에 저장이 되고요. 또 강사님이 또 그날의 교육일지를 작성해 주셔서 저장을 해 주시면 저희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또 저장이 되고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구글 시트에 또 교육일지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 해서 바로 필요하다고 하면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두 번째 항목으로 신규 가입 회원 창이고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각 항목마다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서명 그리고 회원 사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찍어서 저장하고 이거는 좀 이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서 이거 구현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나중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무나 권리 동의 체크하는 부분 체크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하게 되면 이렇게 회원하신 분들의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R과 설문지를 활용해서 강사님들을 출석 체크를 출근부를 작성하시게 되면 이렇게 날짜별로 강사님의 이름과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구글 시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포기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록이 뜨게 되고요. 이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이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단결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시거나 그런 정보를 알 수 있게 돼서 이걸 가지고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노인특화 사업의 실적 확인을 위해서 웹시트나 대시보드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부사장님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렇게 실적을 분기별, 가장 큰 거는 연별, 분기, 월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시보드까지 되어 있지만 아직 웹상에서는 제가 구현을 하질 못해서 차후에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인대학 회원을 비롯해서 복지관 전체 이용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목표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웹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용자분들의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대상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구분할 수 없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차후에 저희가 이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정보를 따서 각 앱마다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특화 사업 웹시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스마트워크 성과 보고 발표를 하게 된 노원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김유진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4가지로 구성해봤고요. 네, 첫 번째로 발표할 내용은 왜 구글 앱 시트를 사용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간보호센터와 사무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일일 운영일지는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주간보호센터의 특성상 행정 업무보다 이용자 돌봄 위주 업무가 많아서 사무실보다는 센터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못하고 밀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 업무 공유가 힘들어서 담당자인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그날에 대한 일일 운영일지가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통된 앱을 사용해서 누구나 입력할 수 있고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로 했습니다. 또 누구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해서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사용하고 업무 기계가 한정적이지 않은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업무 효율성의 변화인데요. 구글 앱 시트로 출석부와 일일 운영일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첫 번째로 시간과 장소의 자율성입니다. 원래는 센터에서 있다가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하고 다시 센터로 가는 동선으로 일을 했었다면, 이제는 센터에서 송영 차량에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기 쉽고 간단한 사용입니다. 앱시트만 있으면 핸드폰에서 몇 번의 터치로 일일 운영일지를 생성해 놓고 동기화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도 수정이 가능한 점이 편리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업무기기의 다양화인데요.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제 컴퓨터에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 아이패드, 핸드폰,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업무기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업무의 공유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 반복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와 출석부와 운영일지를 작성하러 센터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이용자의 돌봄 시간의 증가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앱시트 시연인데요. 시연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앱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앱시트에 들어간 첫 번째 화면인데요. 여기 위에 체크 버튼을 누르면 이름 옆에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등원한 이용자들을 체크를 하고 여기 밑에 저장을 누르고 운영일지 탭에 들어가면 운영일지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된 운영일지에 들어가면 여기 일자랑 작성자,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현황과 출석인원, 결석인원까지 출석부와 연동돼서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출근한 직원들하고 사회복무 요원을 체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만든 운영일지를 달마다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월 선택을 누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연동이 돼서 1일부터 31일까지 자동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출력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연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아까 봤던 첫 번째 화면이고요. 이렇게 출석이 안 된 분은 이렇게 공백으로 나눠져 있고 운영일지에 들어가시면 목요일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도 자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작업이 되어 있어서 식단하고 그날 했던 프로그램만 들어가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월 출력하는 법은 여기 월 선택에 들어가서 달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바로 출력을 하면은 그달의 운영일지에 대한 준비가 끝이 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반복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들에도 적용을 해서 업무 단순화를 시키고 이를 통해 업무질의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늘종합사회복지관 강산성 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앱시트를 대부분 내년 1월에 상용화할 계획으로 지금 앱시트 TF를 꾸려서 진행 중이고요. 부서별 한 명씩 참여해서 사업별 스마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은 제가 담당하는 외근대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후원품 관리대장이나 프로그램 강사일지, 도시락 배달용 상담일지, 프로그램 신청서 등을 함께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세 가지에 제일 주력하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출결관리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지금 1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앱시트는 아니고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QR코드로 출결관리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출결 시스템을 연동시켜서 운영일지를 같이 또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기존 출결 관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어르신이 오시는 대로 수기로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랑 전반적인 식당 운영이 함께 좀 병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시에 대직자가 진행을 하면은 어르신을 잘 못 알아보는 경우에 출결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기로 출결했던 경우에는 다시 좀 보기 좋은 뭐 결제용이나 출력용 출석부로 작성을 다시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시범으로 먼저 스마트워크를 도입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오류도 있고 단순한 출결 관리만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QR코드 시스템 도입 자체가 어르신들께서 직접 QR코드가 있는 카드를 가지고 와서 스캔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엑셀 시트에 이제 출석 체크가 되고 있어서 모니터링이나 식당 운영 전반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고요. 왼쪽은 이제 QR코드를 찍으면은 원 데이터가 입력되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이 출력이 되면은 다음으로 저희가 출석부용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든 시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동그라미가 이제 QR코드를 찍으신 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일별로 찍은 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서 효율성이 지금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 외근 관리 대장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교통수단에 따라서 차량 외근 대장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는 뭐 교육 및 워크숍 대장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외근을 총망라해서 쓰는 개별 외근 대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의 대장을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 외근 종류에 따라서 작성해야 하는 대장의 종류가 달라지고 또 개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누락이 있기도 하고 시간이 다르게 적히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중복으로 행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기 때문에 일어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작 중이고 1월을 상용화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앱시트가 완성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기관차를 운영할 때는 차량 대장만 아니면 그 외에 외근 대장에는 하나만 작성함으로써 누락 없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캡처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만든 부분인데 차량 사용 대장이고요. 일자는 이제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하게끔 잠시만요. 네, 일자는 이제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지금 뜨게 돼 있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직원들 이름을 넣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문지, 방문 목적을 쓰고 출발 시간, 도착 시간, 교통수단은 차량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도착 킬로수만 적으면 그 몇 킬로를 했는지는 자동으로 저번 도착기에서 계산을 하게끔 될 거고요. 탑승 인원 같은 경우만 이제 숫자로 조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청소 같은 사항들 저장해서 모든 사항을 다 저장하면은 이제 모든 사항을 저장하면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는 거는 이 차량 대장을 하나로 이제 취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 워크숍 대장이나 외근 대장들이 하나로 묶여서 최종적으로는 이 하나의 외근 대장에 자동으로 이 데이터들이 합쳐지는 부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수정 단계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필요성은 저희가 동의서를 매번 이제 출력해서 수기로 서명을 받다 보니까 출력을 또 해야 되고, 보관이 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분실이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동 저장이 돼서 보관이 편리하고 원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출력하지 않아도 돼서 용지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캡처한 부분을 보여드리고요. 여기 이미지를 이제 각자 동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미지를 보시고 동의하시는지 체크하시고, 각자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서명하는 탭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서명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제 전후 뭐 효율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개한 저 모든 문서가 저희는 다 수기로 작성을 하거나 그냥 하나의 엑셀 파일로 저장돼서 일일이 다 출력해서 편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산화되면서 직접 작성을 일일이 하지 않고 또 출력해서 편철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지 절감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번을 반복해서 작성해야 되는 문서를 한 번 작성함으로써 연동을 할 수 있게끔 해놔서 작성 시간을 감소시킨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서 수정 보완할 예정이고요. 타 프로그램들 연계를 통해서 전 업무의 전산화 확장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읍면종합사회복지관 이은진이라고 하고요. 저도 그 노인 특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노인 특화 부분을 조금 감명 깊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실제로 저희 강사님께서 강사 간담회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출결 관리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논하다가 노원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어플을 직접 보여주셔가지고 노원일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하셔서 제가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궁금한 거는 저희 기관에서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저 어플을 배포받거나 아니면 양식을 좀 공유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같이 조금 교육을 받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회복지사가 저 정도 수준의 어플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예, 일단은 앱은 공유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교육을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일정의 교육을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각 시설에 맞게끔 또 바꾸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적용하려면 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전문성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약간의 교육을 저희가 좀 받고 또 그 앱을 저희가 공유한 앱을 또 그것들을 같이 또 보실 수 있으면 더 훨씬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그 이중용 부사장님이 이 부분에서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2년간 하시고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그 복사분들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앱을 쉽게 만들면 항상 비교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 쓰시는 분들 보면은 간단한 작업은 포토샵에서도 쉽게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포토샵에도 메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걸 만들면 정말 쉬운 거고 좀 더 복잡한 기능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만큼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 플랫폼의 좋은 점은 공유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하는 거는 지금 그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 샘플 앱들이 이미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본인 계정으로 카피만 하면은 바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든 복지관마다 똑같은 업무 방식이 아니에요.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운 좋게 우리 그 복지관은 노원이라고 정말 일하는 게 똑같아. 그러면 사실은 그냥 복사해서 그냥 쓰는 법만 하면 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저도 이제 몇 군데 복지관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똑같은 노인 특화더라도 조금씩 업무하는 방식이나 기본적으로 서로 양식도 다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포토샵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대체 어떤 버튼을 어떤 메뉴를 눌러야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배우셔야지 좀 더 수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냥 뭐 간단하게 쓰기 시작하면은 뭐 지금 간단하게 금방 배워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오픈된 샘플 그 앱을 먼저 보시고 이거 이 정도면 조금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지금 노원복지 쪽에 얘기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교육하면서 오픈해 놓은 이런 출석부 앱들이 다 그걸 기반으로 다 수정 작업해가지고 작업을 하실 거니까 뭐 공유를 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네, 저희가 뭐 자료 이런 거 공유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도 막 기관에서 저희 또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교육을 한 5일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나름대로 이제 혼자 하기는 힘들거든요. 팀을 꾸려서 이렇게 하면서 좀 만들어가면서 또 적용을 해보고 또 사실 어려운 부분들은 고난도의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이종료 부사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 우리 최준호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많이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좀 실력이 좀 많이 늘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처음 하는 기관들은 좀 약간은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거나 그 아까 저희들이 공유한 그 자료 기본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이런 앱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조금씩 해보시면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요? 궁도. 예. 네, 저희도 이제 이번 년에 제주도에 있는 서부종합복지관도 갔다 오고 하면서 교육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 구글 앱 이 정도의 앱을 활용하진 않지만 구글 앱을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긴 하는데 저희가 조금 아직 TF가 구성돼가지고 그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거를 익숙해지고 이 노인분들이 거의 대상자분들이 더 많은데 이분들이 이 앱을 활용하고 적응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실무자분들께서는 이 기간이 완벽하게 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적응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가 조금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떤 앱 쓰시고 계시죠? 구글 앱만 드라이브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드라이브만. 네. 아직 앱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으시다. 맞아요. 일단은 뭐 각 업무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노인 특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가장 저희가 첫 번째 만들었던 게 무료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글 시트를 통해서 이제 일찍까지 만들 자동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이 부분도 이게 적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자의 또 어떻게 보면 역량 저희가 그걸 마치 만들어가면서 조금 시간에 좀 많이 투여하기는 했었고요. 그걸 또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약간 이제 도움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한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를 얼마나 이게 걸린다 이런 것들은 또 각 기관마다 또 이제 인력이나 어떤 그 관심도 이런 것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들도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 이런 것들은 작업을 하고 했었던 것 같고 이걸 적용하고 하기까지는 좀 그래도 그 정도 시간은 좀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관장님 아니면 저희 관장님께서 되게 관심 많으시고 저희들도 시간 담당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자기 업무가 있는데 또 이거를 또 TF팀 구성해서 또 해야 되는 또 시간을 투여해야 되고 이게 참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참여한 직원들 같은 경우 그래도 좀 같이 하면서 좀 더 즐겁게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의 의지가 좀 적극적으로 이게 좀 뒷받침을 많이 해주셔야 지지를 해주시고 시간적 배려도 해주시고 해야지만이 어떤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만들어 가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들도 부사님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년이 된 내부 담당자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AI 구글 챗 GPT 통해서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함수 같은 것도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 다양한 방법들을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역량을 많이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부장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수준이 레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인정해 주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밟아왔던 것 같고 좀 그런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고 또 팀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출결 체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용자분들도 이 앱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용자를 위한 사용법이라든지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노인대학에서는 이용자분들이 웹을 관리하지는 않고요. 강사님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따로 강사님들은 처음에 강사님들의 개인적인 구글 아이디를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고 웹을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법 알려드리고 해서 저희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강사님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했던 예를 들어 종이 페이퍼를 어르신들이 이렇게 체크하던 거를 이제 바꿔버렸으니까 어르신들도 적응하시는데 한 2달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그 전에는 강사님들도 좀 이 작은 핸드폰으로 하는데 힘들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2달 지나고 나니까 강사님들이 그 교육일지 쓰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출석 체크하는 것도 편하다.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제 이 앱을 만들면 다들 처음 접하면 다들 거부감이 다 심해요. 이거는 다른 일반적인 회사 가면은 현장에서 생산하시는 분들, 제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이제 연령대가 50대, 60대가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안 쓰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노원이나 아까 발표하시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방금처럼 이제 강사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노인분들 이런 것들 다 QR로 체크를 해볼 때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편한 거는
그 외부 그 대상자분들은 최대한 QR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그런 것만 관리를 하게끔 하고 내부 쪽으로 처음에는 컨트롤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런 게 낫고요. 그 앱을 만들더라도 그 만약에 사실 이제 전에는 그걸 못했는데 지금 이제 뭐 라이센스가 2,000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노인분들한테 쓰는 거는 정말 앱에 많은 버튼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큰 버튼 2-3개 이런 거로 해가지고 최대한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버튼만 그냥 글자로 글자 대신 다 그림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기능만 넣게끔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용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능을 강사나 여기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쓰는 정도로 해버리면은 그건 절대로 답이 안 나고요. 지금 잘하시는 거는 노인분들은 QR로 체크하는 게 그걸로 끝낼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 아니면은 앱을 만들면은 정말 큼직한 버튼 그냥 2-3개 해가지고 그냥 켜져가지고 이것만 누르세요. 약간 그런 정도까지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또 이용자 편의 이런 부분들도 특성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적용해 볼까 좀 저희들 또 과제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노력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네. 네, 저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 김창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운영일지나 이런 회의록 같은 거를 작성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글에서는 전자결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혹시 구글에서 전자결제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지면으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일일이 수기로 결제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자결제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그 서류 PDF로 자동 생성될 수 있게끔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출력을 할 수 있게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그 기능까지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구글에서 그런 전자결제 아마 호환되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구글에서 그런 이제 그 전자결제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찾아봤는데 아직도 저희가 접목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 그런 부분까지 이걸 앱시트를 통해서 할 수 있을지는 제가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사님 이거에 대해서 좀 네, 일단은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지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구글 워크스페이스 내 그 기능이 없었는데 한 1년 전인가 사실 이 결제 개념이 사실 그 동양권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없었다가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결제 개념과는 약간 틀리긴 해요. 근데 워크스페이스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승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구글 시트로 문서를 만들든 아니면은 뭐 구글 문서로 문서를 만들면은 그 담당자 어차피 다 이메일로 본인을 이제 확인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올려가지고 그 승인 개념을 할 수 있는데 저거 보니까 약간 불편하긴 해요. 안 되진 않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제 개념인데 사실 결제라는 게 이제 그 문서가 생성되면 특정 구간에 사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용은 안 하시고 계시는데 그 지금 아까 그 장애인 복지 그 운영일지 한 달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노란색 버튼이 2개가 있어요. H1, H2가 뭐냐면은 그 버튼이 승인 버튼이에요. 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아무나 누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담당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으면 그 다음 이제 그 위에 상급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지정을 해놓으면은 첫 번째 담당자가 사인을 하게 되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그게 사인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상에 그분의 사인이 대신 기입이 되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인을 했다는 게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찍으면은 그 2번째 승인자가 이제 누르면은 그 기능을 사실 넣어놨어요. 이제 근데 그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출력해가지고 사인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 기능을 안 쓰는 것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앱시트 상에서도 근데 이제 그 기능은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쓰세요라기가 하는 게 초보자에서는 그 기능을 만들어 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조금 여기 최대집처럼 좀 오래 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지만은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워크스페이스 상에 그 승인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보시고 이게 쓸만하다 그러면은 쓸 수 있고 꼭 그거와 연동돼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그 승인을 해주는 결제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구글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구글의 파트너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 유료예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결제 각자 다 쓰시고 계실 텐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전자결제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걸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도 했었었는데 사실 아까 승인 기능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까 그 일지나 이런 부분들은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전자 기능 이런 시스템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못 만들었던. 가장 큰 문제가 양식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양식이 되게 다양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표도 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하려면은 이거는 진짜 일이 돼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네,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명순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되게 교육 그 발표 되게 즐겁게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데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그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를 길게 입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 사례 관리 앱을 만드셔서 이제 진행하고 계신데 이제 뭐 상담일지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좀 한계점이 없는지와 그 다음에 각각 되게 이제 뭐 명단이라든지 이런 거 단순하게 관리하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양식이라든지 이렇게 각 기관마다나 특색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데에는 이게 되게 구성하는 거나 그다음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면은 또 많아지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앱을 보면은 되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잘 사용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사례관리 앱도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아마 롱테스트 아까 그 네. 글자 개념 부분들을 아까 그 세 줄 이상 입력이 안 된다고 하신 부분 아마 그냥 텍스트로 설정을 해놓으신 것 같고. 그 북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세 줄 이상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앱 자체를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저희랑 협력을 하고 있는 가게를 방문해서 뭐 이제 가게랑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나와서 길에서 적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였고요. 사실상 뭐 저희도 그 앱 시트로 앱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적기보다는 돌아와가지고 구글 시트로 적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사실 구글 시트로 적을 때는 그런 글자가 많다고 해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걸어다니면서 뭔가 적기에는 오타도 많이 생기고 오랫동안 이렇게 적을 수 없어서 아까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있었던 게 거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사실상 걸어다니면서 적기가 어려우니까 어딘가에서 잠시 머물러서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있었고 이 앱 시트 자체로 막 길게 쓰긴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이 앱시트가 이제 사실 잘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양식에 대한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통 교육할 때에 앱시트 자체에서 PDF로 문서를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포맷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되게 문서 양식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문서 양식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엑셀이나 구글 시트처럼 스프레드 시트 상에다가 그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바꾸기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대부분 이제 교육할 때에 양식은 그냥 구글 시트에서 포맷을 만들어 놓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표하신 분도 거의 대부분 양식이 특히나 복잡한 양식들은 다 구글 시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오히려 구글 시트로 양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엑셀로 양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양식이 많더라도 수정하거나 바꿔치기 하기가 훨씬 편해요. 왜냐면은 엑셀로 다들 표 그실 정도의 수준이면은 양식은 다 바꾸거든요. 근데 그 양식에다가 앱시트에서 입력한 정보를 그 양식에다가 맞춰가지고 넣는 것만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 쪽에다 의뢰해가지고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 그냥 양식을 바꿔서 적용하기로는 훨씬 더 편합니다. 네, 답변 주셨을까요? 네. 네.
혹시 다른 또 드린 질문 있을까요? 네. 네. 네,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 진소영인데요. 저희도 지역밀착형 사업들도 하고 다양한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하는데 저희는 희망이음 시스템에서 모든 대상자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일지든 서비스든 어떤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면 그 사람의 정보가 쭉 나올 수 있게끔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복지관에 이용하는 전체 수를 이제 후원자든 이런 것들 관리가 가능한데 이 아까 뭐 대상자 신청 같은 것들도 서비스 신청도 이제 저 앱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희망이음의 이중 실적을 같이 입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노인여가 프로그램은 여기서만 관리를 하고 희망이음이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관리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그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 희망이음 부분들은 일단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앱시트라는 장점은 개인 업무라든지 개인에 대한 어떤 이제 반복적인 업무들, 그다음에 또 다른 또 간단한 것들을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희망이음 부분들은 매번 그런 것들을 뭐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뭐 실제라든지 그런 기관 정책에 따라 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희망이음 이제 저희 앞으로 쓰게 되면 어디까지 쓸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 외에 저희가 이제 담당자가 정말 희망이음이 해주지 못하는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앱시트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희망이음에 넣어야 될 부분들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해야 되는 이런 중복적인 반복 업무를 또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 근데 그거는 분명히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희망이음이 저거 아닌가요? 복지부에서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좀 편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희망이음을 각 기관에서 쓰실 때 불편함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복지 현장에서 촘촘하게 일하는 복지사분들한테는 그게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표한 내용들은 앱과 앱이 서로 공유하고, 그죠? 어디선 입력하든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관내 그 조직 내 복지관끼리 협업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뭐 지방을 가든 뭐 여기 이제 관내에 있든 어디서나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접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희망이음은 코드 생성 방식이에요. 개발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온프레미스입니다. 이 온프레미스의 단점은 뭐냐면 저 끝단에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커스터마이즈가 안 돼요. 기존 시스템 뼈대하고. 결국은 이게 탑다운 방식이고 만들어서 개발자 위주로 만들어 쓴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복지 현장에 일하시는 복지사분들한테는 그게 보고서용으로 내부 관내에서 쓸 수는 있어요. 데이터를 취합하고 하는 것들은. 그러나 현장 중심에서 일하는 복지사분들하고는 그게 데이터가 바로바로 안 올려오고 구성원들 간에서 협업 자체가 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관내에서 복지관에서 쓰는 구성원들 간의 이 앱시트를 활용해서 전문가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애자일하게 필요한 업무를 내가 만들어 쓰는, 그리고 우리 복지관하고 그 희망이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게 아마 지금 최근에 아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부에서도 지금 뭐 2천억인가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쓸모가 뭐 없다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계약을 뭐 해지하느냐 뭐 이렇게 사태까지 지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앱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구성원들이 쉽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효율도 높여야 되고 그러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 내 업무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개발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앱을 만들어 쓰시게 하겠다 그러면은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클릭을 한두 번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어렵게 쓰면 누가 그걸 쓰겠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어촌 수산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 쪽에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희망이음도 그런 일종의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우리나라 어촌계가 2068개거든요. 어촌계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많이 돼 있어서 고령화가 많이 돼 있어요. 거의 노인 70대들이 바지락을 캡니다. 그러면 바지락을 캐면 옛날에는 종이에 써줬어요. 그 조장님이. 홍길동 어르신 오늘 잡은 바지락이 30kg. 종이에 써가지고 그 종이에 호주머니에 넣어요. 그러면 물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작업을 해서 그물망에 바지락을 헹궈가지고 겨우게 싣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가 육지에 갔다 오면 없어요. 뭐 내가 몇 킬로 잡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 사무장은 홍길동 어르신 어저께는 20kg 잡으셨잖아요. 벌써 10kg가 비지 않습니까? 그럼 노인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얼마 잡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입고 출고가 안 잡히니까 이게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촌계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파벌이 생기고 싸우고 장부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조장이 어르신의 스마트폰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노인당 가면은 자기 손주들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진도 보여주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30kg 잡았다는 거를 조장이 그 어르신 거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홍길동 어르신 그다음에 30kg 그리고 사진 저울 앞에 쓰면은 30kg 찍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해주면은 갈등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가장 돈 문제가 가지고 어촌계에서 싸우는 이유거든요. 형사, 민사 이런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준 경우가 좀 있고 지금 일부 어촌계들은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자꾸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구성원들이 가장 시스템을 쉽게 만들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디 복지관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엑셀만 웬만하면 다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함수 기능만 넣어도 웬만한 복지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 생산성 앱은 바로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해요. 이 기업가 정신, 즉 그 관장님의 어떤 디지털 전환의 마인드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그 거부감을 좀 없애야 됩니다. 기존에 탑다운 방식으로 써오던 그런 40년간 쭉 이어지는 그런 고질적인 그런 업무 패턴. 이게 바로 디지털 전환이거든요. 기존 업무를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서 쉽게 쓰는 그게 바로 디지털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뭐 코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딩은 뭐 6개월, 7개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교육을 정부에서 하거든요. 뭐 30만 양성을 한다, 소프트웨어 인재를. 근데 그거는 거의 1%도 안 됩니다. 비전공자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문과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체육을 전공했던 어르신도 할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도 교육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 뭐니 사고 팔고는 앱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머니 쓰레기 있잖아요. 그 분리 수거하는 것도 스케줄도 만들고 이런 걸 애들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단계만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내는 것. 첫 스타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렇게 하드한 교육은 아니에요.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이틀 16시간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 업무에 맞는 앱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경영자의 마인드,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요게 따라준다면 복지관은 금방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저희가 대표적인 예가
여기 노원일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벌써 노인 대학만 하더라도 20개 앱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 복지관은 지금 한 3, 40개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무료 버전으로.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내년에 1년 동안 더 쌓이게 되면 3개년이 될 텐데 아마 이 복지관의 모든 ERP 수준의 아마 솔루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제 어떤 뭐 전 세계 글로벌 세계에서도 이 복지관에서 이런 디지털 전환 이룬 데가 별로 없어요. 아마 이거는 굉장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정부에서 하는 그 시스템하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복지관 시스템하고 좀 구변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일단 그 희망이음 부분들은 저희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사례관리 앱을 인트라넷에서 자체적으로 인트라넷을 활용해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각 기관에 맞게끔 어떻게 최적화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기관의 형편에 맞게끔 앱을 활용해서 쓰시든 아니면 그걸 희망 이음을 적절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각 기관의 아마 정책적인 부분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 일단, 조금만 더 좀 네.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 복지관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모든 곳이 다 그러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설명했을 때게 고속도로하고 지방도로를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희망이음 시스템은 고속도로를 해서 정부에서 이게 길을 깔아놓는 건데 문제는 고속도로가 시골까지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내 몸에 맞는 것들을 이제 사실 앱을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게 이런 그 상위 단계 인프라부터 오피스 라인까지 다 풀로 이 제품 라인업을 제공하는 데가 그냥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MS하고 구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다시 하나를 생각하면은 오픈 마인드나 연결성으로 되는 부분은 구글이 훨씬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연결성을 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죠. 왜냐면은 이 앱시트라는 게 그냥 저희는 이제 사무직에서 쓰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다 보시면은 구글 시트, 엑셀 같은 거에다가 물려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앱시트는 정부에서 우리 구글 오케이 하고 그러면은 희망을 갖다 연결해주면은 앱시트하고 희망 이음의 데이터베이스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기술적인 장벽은 없어요. 어떤 장벽이 있냐면은 서로 간에 그 이해관계자 간의 이권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장벽은 이미 이제 그 AI 들어오고 클라우드 때문에 기술적인 장벽은 진짜 없어요. 그냥 딱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집단 간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MS는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 관련된 거는 다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왜냐하면 또 한글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글은 또 타사하고 다 호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사실 기술적인 그 장벽은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랜데 그거를 막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하면서도 왜냐면 저도 이제 대기업 담당자들 만나고 정부 쪽 물어보면은 일단 안 돼요. 뭐 기술 다 좋아도 일단은 외국계면은 자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풀린다 그러면은 정부 쪽 그 이읍 희망 이읍을 만드는 분명히 업체가 있거든요. 정부가 만들지 않고 이제 정부에서 우리 업체가 만들고 그러면 구글이 붙어가지고 서로 맞추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앱시트 데이터가 희망 이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이해자 관계자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은 장벽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네. 네. 예. 일단 올해 좀 소규모로 좀 참여하다 보니 질문이 너무 많이 있으시고 열의가 있으신 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이것으로 멀리까지 날씨도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2023년
사회복지 앱 개발 및 업무 개선 성과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